오늘 10분 시사경영 함께 나눌 얘기는 이거를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하나는 좀 긴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 좀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기사를 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주제가 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죠? 예. 어버이날 등장한 노시니어존. 아이러니하죠. 그죠? 예. 어버이날에 노시니어존.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요. 그냥 카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영상에서는 거기 써 있어요. 노시니어존이라고 써 있고, 밑에는 반려견은 환영. 이게 무슨 말인지, 노인이 개보다 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약간 갑론을박이 노인 차별이냐 아니면 영업의 자유냐,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노인 차별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업의 자유냐.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식의 차이죠. 여기 보니까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대놓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또 하나는 얼마나 진상이었으면 그렇게 했느냐. 업주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생각할 때 어느 쪽이십니까? 그죠? 개보다 천대받는 노인이군요. 씁쓸합니다. 어버이날을 전후해 노시니어존 카페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온라인에 전파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시니어존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이 한 카페 출입문에 이렇게 찍힌 사진으로 노시니어존이라고 60대 이상 어른이 출입 제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문구 밑에는 이제 안내견은 환영한다. 개는 들어와도 되는데 시니어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시니어존을 두고선 진짜 갑론을박, 이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닐 수 있느냐.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그래요. 클럽이나 나이트, 뭐 전 그런 데 안 가지만, 아니, 못 가죠. 클럽이나 나이트도 나이 제한이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아무나 못 가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어느 또 술집에 갔더니 노교수존. 교수는 못 들어온대요. 학생들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데 있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스터디 카페인데요. 전국의 스터디 카페에 중고교생 출입 불가. 아니, 스터디 카페 중고교생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중고교생은 출입 불가. 이게 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이제 말하자면 소상공인 이 분들의 생각이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차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 이 스터디 카페에서 중고교생 출입 불가를 만든 건 참 아이러니한데, 모든 학생을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또 어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 끝도 한도 없네. 40대 이상 고객은 거절한다. 아니, 캠핑장하고 40대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때 거기 뭐라고 공지가 되어 있냐면, 캠핑장 내 숙소를 2030 고객 취향에 맞췄으므로, 아니, 나도 2030 고객 취향을 좋아한다니까. 예?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 중년 고객과 컨셉이 맞지 않다라는 의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 아까 이게 교수들 출입을 금지한 술집도 있었고요.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의 원인이에요. 그 세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서로 간의 존중. 근데 이 세대 갈등이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없었나요? X세대, N세대. 그러니까 이것도 세대 갈등의 원인이 어떤 세대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점들이 확 보이지 않느냐. 근데 이게 저는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 차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차별의 복제예요. 제가 왜 차별의 복제라고 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은 차별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은근히 높아요. 지금 있는 세 차별이 있죠. 또 하나는 뭐의 차별이 있죠? 또 하나는 어떤 남녀 관계의 차별이 있죠. 또 어떤 차별이 있어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어때요? 그거 되게 심하거든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되게 심하고.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악플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악플과 구독자 수가 함께 는다는 게 재밌죠. 이게 이런 것도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은 이래서 싫고, 일본은 또 이래서 싫고. 이렇게 관련된 차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보편적 차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차별을 뭔가를 시키는 게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시키는 게 우리가 약간 우위다라고 생각하는, 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차별하는 것을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세대의 입장에서는.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는 또 그 세대의 권리를 요구하고, 또 옛날에 있던 세대는 요즘 좀 그래. 저는 이제 사실 386 세대인데 또 이 386이 또 옛날 386이 아니에요. 또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때의 386을 계속해서 뭐 누군가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요즘 보면은 진보가 더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별의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좀 달라요. 라는 보편적 차별을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세대 갈등의 요인이에요. 세대 갈등의 요인. 그러니까 이 갈등의 요인은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걸 존중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점들을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강의 의뢰가 많이 오는데 그중에서 이런 세대 간의 강의가 들어오면 사실 굉장히 불쾌해요. 아니 그렇게 알아서 뭐 하려고 하나. 예. 그 세대는 뭐 그래요. 뭐 옛날 교수님 세대는 꿀벌 세대고요. 지금 우리는 무슨 세대고요. 그렇게 어떤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어떤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 근데 뭘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너희하고 뭐가 다르니?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어쩌면 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기적 유전자인데요. 이거는 1970년대인가요? 80년대 나온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컨스라는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에 대한 유전자 중심의 사고를 얘기한 건데, 이 책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중에서 하나가 이 자기 복제자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그 사람이나 동물은 자신의 유전자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편향이 되냐면 안정적인 쪽으로 편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쪽으로 편향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어떤 차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을 만드는 요인은 우리를 안정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안정적인 유전자를 쫓아가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그들의 DNA가 뭐냐면 이 자기 복제자예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이 정도의 차별이라고 칩시다. 이 차별은 복제가 됩니다. 이 차별은 유전이 됩니다. 이 차별이 누구한테요? 이분들의 자녀들한테 차별이 될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카페 주인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시니어들을 이렇게 말하면 차별을 한 거잖아요. 아니 뭐 법으로 위반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자녀도 그걸 똑같이 보겠죠. 그럼 자녀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엄마나 부모가 세대가 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차별을 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복제가 되고요. 유전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인구도 적은데 차별의 문제 때문에 적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이 많이 생겨서 좋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지금의 뭐 문화적 이슈예요. 어떤 사회적 이슈이긴 하나 이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차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세대의 복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또 누군가의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좀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차별의 복제에 대해서 10분 시사 경영 함께 나누셨는데 어떠셨는지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